파트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가 통계 파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단원에서 마지막 2학기에 나오는 파트가 통계입니다. 여러분들이 통계라고 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쵸? 우리 일상생활에서 뉴스나 신문에서도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접했을 겁니다. 날씨, 일기예보도 통계, 그다음 인구조사도 통계. 우리가 정말 일상생활하면서 많은 정책, 정치에도 많이 쓰이고요. 우리 인구조사도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필수로 우리가 통계 파트는 여러분들이 그 필요성을 느끼시고 그다음 이것이 어떤 원리로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 필요성에 의해서 그 통계의 정리된 방법들을 익히신다면 아주 유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면 대학교에서 통계과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통계의 이제는 출발, 정말 첫 시작이거든요.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오늘 이 시간에 각각의 조금 여러 가지 통계 파트 정리되는 것들의 방법들을 알아보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면 자료의 정리, 그다음 자료의 해석입니다. 우리 자료의 정리라는 것을 보시면 그 말 그대로 자료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흩어져 있는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들을 배울 건데 정리하는 방법이 다양하겠죠. 그 중에서도 줄기와 입그림이라는 요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 정말 많이 쓰이는 도수분포표라는 정리 방법을 배울 겁니다. 이 도수분포표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그 원리만 파악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용어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그 용어의 뜻들이 무엇인지만 파악을 하시면 다른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 자료의 해석 파트에서는요. 자, 이를 조금 더 보기 쉽게 그래프로 활용을 해보자라고 해서 그래프로 활용한 히스토그램, 도수분포 다각형,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이 이제 상대도수라는 것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되게 많은 거 짧은 시간에 알아볼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돼요. 선생님이랑 재밌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용어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올 용어입니다. 자, 변하는 어떤 수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키나 몸무게 이런 것들, 그다음 점수, 그다음 또 뭐 있을까요? 다양한 이 자료를 수량으로 표현한 것, 수량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별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점수, 키, 몸무게 등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 그냥 자료를 나타낸 게 아니라 여기에 포인트는 수량이야, 수량. 수량으로 표현된 것이 별량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줄기와 입그림의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 줄기랑 잎이 나왔잖아. 그지? 그래서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한대. 자, 줄기하고 잎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실래요? 줄기가 쭉 하고 있죠? 거기에 뭐야? 잎이 뿅뿅뿅뿅 달려있지? 그렇게 정리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줄기야. 그 다음 이 부분이 잎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줄기에 잎이 달려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시면 세로선의 왼쪽에 있는 이 수들이 줄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이 잎이야. 그러면 줄기에 잎이 달렸겠지. 그래서 여기 74, 73, 78 이렇게 다 쓰지 말고 줄기 어차피 70대에 우리가 이렇게 이 세 개의 별량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하신 다음에 점수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어요. 7, 줄기를 하나만 쓰고요. 그 다음에 잎들을 쫙쫙쫙 붙여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보고 이거는 74구나, 73이구나, 78이구나 이렇게 해석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읽는 방법은 여기 위에 살짝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바를 기준으로 해서 앞부분이 줄기고 뒷부분이 잎이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그쵸? 98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정리해서 좋은 게 뭔데요? 좋은 게 뭘까요? 자, 우리 사실상 조금 더 정리를 잘하는 줄기와 잎그림은 여기 잎도 작은 수부터 큰 수 순서대로 놓으시면 한 번에 파악이 되겠죠. 그래서 점수가 가장 낮은 점수는 몇 점입니까? 또는 가장 높은 점수는 몇 점입니까? 라는 것도 파악이 쉽고요. 또는 몇 점대에 우리가 학생들이 제일 많습니까? 라는 것도 몇 점대가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잎이 쭉
많이 나온 거 있죠. 얘 고르시면 되죠. 80점대 학생들이 제일 많네요. 80점대가 많습니다. 이런 대답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머리 아프지 않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현성인의 반 학생들의 통학 시간을 조사해서 나타낸 주의기와 이끌림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다음 물음에 답하래요. 현성인의 반 학생들은 모두 몇 명인지를 구하세요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될까요? 여기서 포인트. 그쵸? 입회수를 세시면 되죠. 그럼 몇 명인지가 파악이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 두 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에서 2개 더했으니까 8. 그죠? 여기는 넷. 이렇게 더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더해도 20이죠? 그래서 20명입니다. 라고 빠르게 대답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질문. 통학 시간이 가장 긴 학생과 가장 짧은 학생의 통학 시간의 차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렇게 되었대요. 얘는 12분이래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5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요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37분이라고 할 수 있죠? 37분에서 5분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그쵸, 32분이 되겠습니다. 라고 읽어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시간의 차를 구해 보았습니다. 간단하죠? 주기와 이끌림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 좋은지, 뭐가 유용한지. 지금 뭐 한 거예요? 흩어져 있는 72, 78, 80몇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료들을 깔끔하게 70점대 주기 하나, 그 다음에 2% 1의 자릿수를 썼고요. 80점대 주기 10의 자릿수를 하나 잎을 우리가 뒷부분에 쭉 나열해서 썼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이 유용한지는 문제를 풀면서 파악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도수 분포표라는 것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말이 거창하죠. 자, 여기서도 별량은 나옵니다. 자, 다음 별량을 일정한 그 계급, 즉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을 우리가 계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군대에도 계급장 딴다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래서 계급이라는 것은 그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떨 때 좋을까? 자, 주기와 이끌림이 좋은 것은 구체적인 그 점수들을 내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죠? 72, 78 뭐 이런 식으로 다 볼 수 있잖아. 근데 그 수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별량들이 수가 되게 많아. 그럼 그거를 다 디테일하게 다 정리하려면 어때요? 너무 시간 오래 걸리죠. 그죠? 전체적인 파악이 안 되죠. 그럴 때 도수 분포표를 쓰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 점수들을 개별의 점수들을 볼 수는 없지만 도수 분포표로 계급을 나눠버린다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큰 틀에서 정리를 하기는 훨씬 더 쉽겠다. 자, 이렇게 되면 40 이상 45 미만에서 몇 명, 45 이상 50 미만에서 몇 명, 50 이상 55 미만에서 몇 명 이런 식으로 그 계급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계급의 크기가 존재하겠죠. 여기는 5만큼, 여기는 3만큼, 여기는 10만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그 계급의 크기는 지금 여기서는 5만큼, 5kg만큼 계급의 크기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계급의 크기는 똑같이 맞춰줬어요. 그 다음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끔 여기에다가는 이상이라고 했을 때는 그 수를 포함하죠. 그 다음 미만이라고 했을 때는 수를 포함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이상과 미만으로 표현하면서 한 번 더 써줬구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5만큼으로 구간의 너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급의 양끝값의 차라고 구해주시면 돼요. 식으로 표현하면 뒤의 수에서 앞의 수 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걸 유식하게 계급의 양끝값의 차입니다라고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너비가 계급의 크기였습니다. 계급은 이 각각의 간격으로 나눈 구간의 계급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계급 값은 뭘까요? 뭐냐면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가장 중요한 용어입니다. 도수 분포표에선 용어만 잘 익히면 끝난다라고 했어요. 계급 값은 이거야. 자, 봐. 여기 지금 예를 들어 볼까요? 50kg 이상 55kg 미만인 학생들이 12명이 있어요. 그죠? 그죠? 그러면 여기 지금 이 12명이 대표적으로 몇 킬로그램쯤이 된다라고 하셔야 돼요? 50이라고 해야 돼? 51이라고 해야 돼? 52라고 해야 돼? 53이라고 해야 돼? 몇이라고 해야 될까? 이 사이에 있지만 우리가 줄기와 이끌림처럼
구체적인 그 별량들의 수를 도수 분포표에서 알 수가 없어요. 이 사이에 있다라는 거지 얘들이 각각의 몇 킬로그램인지는 몰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평균이라는 걸 낼 때 조금 더 용이하게 그래 그럼 이 가운데 값이라고 하자. 요 가운데 값. 얘 각각의 이 구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구간의 가운데 값이라고 대표적으로 하자.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게 계급값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운데 값. 됐죠? 그래서 계급을 대표하는 값으로 계급의 가운데 값이구나. 그것을 구하는 방법은 두 수를 더하고 어떻게 하면 돼? 나누기 2 하시면 되죠. 그럼 가운데수 나오죠. 그래서 보통은 암산이 가능해. 왜? 이거 40에서 45니까 42.5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셔도 되지만 내가 굳이 식으로 나타낸다면 40과 45를 더한 다음에 2를 나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평균을 구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도수는 무엇일까요? 도수는 도수에 분포된 표를 표현한 거잖아. 맞아. 그 각각의 계급의 수를 도수라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학생 수가 도수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분포되어 있는 그 표를 만든 게 도수 분포표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계급의 크기, 계급값, 도수에 대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걸 나타낸 표가 도수 분포표예요. 주어진 자료를 몇 개의 계급으로 나누고 그 각각의 계급에 속하는 도수들을 조사해서 나타낸 표를 도수 분포표라고 하는구나 라는 거 익혀두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 그림과 같이 봐봐. 이렇게 보통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의 별량들이 지금 정리가 되어 있지 않잖아. 요 상태를 자 반학생 25명의 던지기 기록을 조사해서 도수 분포표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 표를 정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던지기 기록의 계급의 크기는 지금 몇으로 정했어요? 10m로 정했죠. 그죠? 그래서 10m의 크기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알맞은 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자, 디귿을 구하려면 20 이상 30 미만을 구해주셔야 돼요. 그럼 20대를 구해주시면 되죠. 여기서 20대가 몇이야? 여기도 있고요. 자, 어디 있어?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자, 여기도 있고요. 또 뭐 있을까? 여기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몇인지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시고 자, 디귿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10대니까 여기 똑같이 30m 이상 40m 미만 여기는 똑같이 계급의 크기는 변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50을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리을은 또 몇이 될까요? 30대를 구하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5, 6, 7 여기도 20대가 있네. 그럼 6이네 이거는. 이렇게 빠뜨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8, 9 이렇게 있네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이렇게 있네요. 자, 그래서 기역에서 리을까지를 다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30, 그 다음에 50, 6, 9 다 채워졌죠. 자, 그 다음 계급의 크기와 계급의 개수를 각각 구하시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계급의 크기는 몇일까요? 아까 이렇게 우리가 정했잖아. 10m잖아. 그치? 그래서 계급의 크기, 그 다음에 계급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급의 크기는 요거 쓰실 때 단위 써주셔야 됩니다. 단위 미터 꼭 써주셔야 돼요. 여기 단위 나왔죠? 자, 그 다음에 계급의 개수는 4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죠? 4개입니다. 자,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을 구하시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 이게 학생 수가 도수라 그랬죠? 이런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안 돼. 지문을 못 알아들으면 안 돼. 그치? 그래서 지문만 잘 알아들으면 여러분들이 다 답할 수 있어요. 도수를 아시면 돼요. 여기는 이거죠. 그래서 가장 큰 계급은 30m 있을 때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요 미터까지 다 쓰셔서 범위 나타내 주셔야 돼요. 30m 이상 40m 미만 이렇게 해서 다 써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던지기 기록이 30m 미만인 학생 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30m 미만인 학생 수 몇 명이에요? 11명이 되겠죠. 합해서 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수분포표를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다 배운 거예요. 이것을 그래프로 표현하는 게 히스토그램이에요. 다른 말 하지 않을게요. 그래프로 표현한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그래프로 표현했는지만 아시면 돼요.
이것을 우리 초등학교 때 막대 그래프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지만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와 이 히스토그램은 완전 달라. 뭐냐 하면 막대 그래프는 각각의 개별적인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좋아하는 학생들을 썼을 때는 그 막대 그래프의 너비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각각 띄어져 있잖아. 그 다음에 뭐 혈액형 조사? A형이 몇 명, B형이 몇 명, AB형이 몇 명, O형이 몇 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막대 그래프가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도수 분포 표처럼 계급의 크기 연이어서 그 계급들이 연결되었을 때는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한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히스토그램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가로가 중요해요. 막대 그래프에서는 가로의 너비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요 세로의 그 크기만 중요하잖아요. 근데 히스토그램에서는 가로의 너비가 뜻하는 게 뭐예요? 계급의 크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가로 부분이 계급의 크기, 직사각형이라고 본다면 세로 부분이 그쵸, 도수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급의 크기와 도수가 된다. 이렇게 해서 그 각각의 직사각형들을 차례로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고 가로에는 그러니까 무엇이 표현되어 있어요? 각각의 계급들이 표현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로에는 도수들이 표현이 되었겠죠? 그것만 파악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는 방법을 가로축에는 계급의 양 끝값 이어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세로에는 도수를 차례로 표시하시면 돼요. 그 계급에 맞는 도수들이 전체적으로 들어가게끔 세로에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직사각형을 차례로 그리시면 끝. 자, 문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표로 나온 것보다는 우리가 그래프로 그리면 뭐가 좋아요? 직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처럼 도용인의 반 학생들의 몸무게를 조사해서 나타낸 도수 분포표이다.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A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요거 이제 두 개를 연결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는 연습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뭐예요? 그치, 얘 계급 요거 확인하시고 도수 2 요거 확인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계급 확인하시고 10 확인하시면 되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A가 나와 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립니까? 나머지를 더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을 다 더하시면 몇이 된다라는 것 알 수 있어? 다 얘네들을 더해서 30이 되니까 여기 나머지 빼면 A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 알 수 있죠? 빼면 12가 된다라는 것. 자, 그러면 12가 구해졌으니까 여기에서 히스토그램을 완성하세요라고 했으니까 12에 맞춰서 직사각형 뿅 그리고 그 다음에 4에 맞춰서 직사각형 뿅 그리고 그 다음에 2에 맞춰서 직사각형 뿅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위에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해서 그리시면 되죠.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색칠이 되어 있다면 직사각형들 연결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예요. 자, 그럼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렸어요. 그 다음 이제 사람들이 또 뭘 고민하냐면 히스토그램을 딱 그렸는데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그리다 보니까 중복된 두 개의 자료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한 번에 그래프를 또 표현해야 되는데 겹치잖아. 그치? 그러면 뒤에 있는 게 안 보이고 앞에 있는 거랑 색깔 구분하기도 그렇고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쓸까? 우리 또 초등학교 때 막대 그래프와 세트로 간 거 뭐 있죠? 꺾은선 그래프 기억나시나요? 자,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야. 근데 얘네들이 좀 이름이 특이해. 도수 분포표를 결국엔 보고 히스토그램 만든 거고 그 히스토그램의 막대 그래프 그대로 그것을 점으로 연결해서 선으로 이은 게 도수 분포 다각형이거든요. 다각형은 뭐야? 둘러싸여야 돼.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에는 얘네들은 임의로 점을 찍어서 닫아준 거야. 그러니까 얘가 둘러싸였잖아, 선으로. 그래서 그냥 다각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히스토그램에서 요 가로선의 가운데 값, 윗부분에 가로선의 가운데 중앙에다 점을 찍고 이어버렸어.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은 사실상 뭐만 있는 거야? 여기는 얘네들이 지금 실제 우리가 이렇게 선으로 이어지는 부분인데 안정감이 없잖아. 그냥 끝에를 닫아준 거야. 얘네들은 그냥 임의로 점을 찍고 이렇게 닫아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둘러싸이게 된 거고 이거를 그냥 도수 분포 다각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다른 뜻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수 분포 다각형을 그리는 방법은 윗변의 중점에 선분으로 연결해서 마지막 양끝과 여기는 양끝의 도수가 0인 계급을 하나씩 그냥 추가를 해서 그 중점의 선분으로 연결해. 이거는 도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도수에 해당하는 것들은 얘네들이에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도수 분포 다각형이라는 것을 표현해 봤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사실상 우리가 기억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요거야. 뭐가 다각형이 나오잖아. 그러면 어때? 선생님들이 또 문제를 내셔야 되잖아요. 다 도형이 나오면 뭘 물어보냐면 항상 도형에선 또 넓이를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수 분포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아시면 돼요. 간단한데 뭐냐면 자, 이상하게 생긴 이 도형에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따로 배우진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내가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만들까? 여기는 요 넓이를 이쪽으로 뿅 보내는 거야. 그래서 자, 볼게요. 뿅 보내. 그러면 얘 대신해서 얘를 체크하시면 되고 여기도 지금 비어있는 요 부분을 이쪽으로 뿅 보내. 얘랑 얘랑 넓이가 똑같거든요. 합동이거든. 자, 여기도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뿅 보내. 이렇게 해서 다 보냈더니 결국에는 채워졌더니 뭐야? 아하, 여기도 옮겼고 여기도 옮겼고 여기도 옮겼고 그죠? 뭐예요?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직사각형 넓이 합만 구하면 돼. 하나 더 힌트 줄까요? 그 직사각형 넓이 합을 어떻게 구해요?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 따로 구하셔도 되지만 한 번에는 이거 가로 똑같잖아. 그럼 이거 차곡차곡 위로 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어떻게? 계급의 크기에다가 도수 총합만 곱해주시면 끝.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승빈이네 학생의 1분당 맥박수를 별걸 다 조사해. 조사해서 나타낸 도수분포 다각형이래요. 다 물구해서 한번 체크해달래요. 전체 학생 수를 구하시오. 어떻게 구하셔야 돼요? 여기는 도수를 확인하시는 거죠. 여기는 4고, 여기는 8이고, 여기는 9, 그 다음 여기는 7, 그 다음 여기는 2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타내셔서 더해서 표현하시면 되고요. 자, 30이 됐어요.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을 구하시오라고 표현을 했으니 여기서는 직관적으로 딱 내려온 거 누구야? 도수가 가장 작다 얘잖아. 그러면 그때 계급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85회 이상 90회 미만이라고 적어주셔야 되죠. 그 다음 맥박수가 80회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하시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요 이상인 학생 수 다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요 도수를 합하시면 되죠. 그래서 9명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돼요. 이게 도수 분포 다각형입니다. 별거 아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달려가 볼까요? 여러분들 진짜 뭐 많이 한 거 알아요? 지금 이거 한 4시간? 3시간에 나눠서 할 것을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다 파악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해하셨다면 대단하신 겁니다. 오, 천재. 자, 상대도수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달려갑니다. 자, 상대도수가 또 왜 나오게 됐는지 그 필요성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냥 상대도수가 뭔데? 라고 하는 것보다 왜 필요한지. 자, 상대도수는 뭐 어떨 때 필요하냐면 자, 기준이 다를 때 무슨 말이냐면 도수의 총합이 다를 때 그 대상을 비교하는 거죠. 무슨 말일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좀 비교가 쉬울까요? 10명 있는 학생 중에서 3명이 안경을 껴. 100명 있는 학생 중에서 3명이 안경을 껴. 자, 똑같이 3명이죠. 도수는 3이지만 그 의미하는 바가 다르죠. 10명 중에 3명과 그 비율이 다르죠. 100명 중에 3명은 다르죠. 그죠? 그것을 비교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아하, 비율로 나타내면 되겠구나. 그러면 전체 도수에 대한 각 계급의 도수의 비율로 표현한다면 비교할 수 있겠구나. 그치? 그래서 어떤 계급의 상대 도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간단히 이렇게 표현할게요. 전체분의 부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총 도수분의 그 계급에 해당하는 도수를 체크하는 것이 상대 도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수로 표현됐지만 분수는 분모가 다 다르면 또 통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통분해가지고 또 분자끼리 비교해야 되잖아요. 이거 초등학교 때 했죠? 복잡해. 그럼 우리가 한 번에 한눈에 파악하기 쉬운 것은 분수보다 소수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 주시는 것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상대도수에서 해줄 일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상대도수의 특징은 그렇지. 항상 총합, 전체분의 부분을 체크했기 때문에 그거를 다 더해버리면 1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전체 30명을 그 각각의 부분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걸 싹 다 더하면 30분의 30 이런 식으로 해서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상대도수는 그 계급의 도수에 정비례한다. 정비례? 그치. 분자가 이렇게 분자가 당연히 3인 것 10분의 3, 10분의 5 그죠?
당연히 상대 도수도 0.3, 0.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비례한다라는 것 이해하시면 되고요. 전체 도수가 이게 왜 필요한지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야. 전체 도수가 다른 두 자료의 분포 상태, 그것을 비교할 때 상대 도수를 이용하면 편리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상대 도수는 우리가 도수 분포표를 똑같이 나타내고 오른쪽에 이것만 표시를 더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당연히 20분의 4를 소수로 표현하면 0.2, 20분의 8을 소수로 표현하면 0.4, 20분의 1을 소수로 표현하면 0.1, 20분의 6을 소수로 표현하면 0.3 이런 식으로. 그럼 얘네들을 합했을 때 무조건 1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상대도수입니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상대도수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은 히스토그램 형태가 좋을까요? 도수분포 다각형 형태가 좋을까요? 지금 이거는 서로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가지 이런 자료들의 분포 상태를 비교할 때 좋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선으로 나타내는 게 더 유리하겠죠. 여러 다른 자료들을 비교할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다음 연한의 반학생 40명의 한 달 용돈을 조사해서 나타낸 상대도수 분포표래요. 자, 보시면 어떻게 구하시면 될까요? 상대도수, 그치? 40분의 4, 뿅. 그 다음에 40분의 16, 뿅. 40분의 8, 뿅.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 그냥 한 김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게 답이 나왔지만. 자, 40분의 4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10분의 1이 되겠죠. 0.1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40분의 16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0분의 4. 그러니까 얘는 0.4가 되겠네요. 0.4 뿅. 그 다음에 얘는 40분의 8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일부러 이렇게 10분의 라고 만드는 거예요. 다 약분 안 하고. 자, 요거는 10분의 2니까 0.2 뿅. 결국에 얘가 몇이 돼야 돼? 1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에서 0.5, 0.7이니까 여기 0.3이 남겠네. 그러면 여기 0.3이잖아. 그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문제로 나왔네. 여기가 몇이니? 나 이거는 알았는데. 그죠? 어떻게 될까요? 자, 상대 도수는 전체 도수분의 그 부분의 도수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죠? 그 부분의 뭐 도수다라고 표현할게요. 자, 그럼 이건 전체 도수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묻는 것은 각 계급의 그 부분의 도수를 묻는 거죠. 요걸 물었어요. 그럼 얘를 구하는 방법은 뭘까요? 얘랑 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곱하시면 되겠죠. 얘가 x라면. 그죠? 그래서 상대 도수가 몇이었죠? 여기서 0.3이었어요. 전체 도수는 몇이었죠? 40이었어요. 이거 모른대요. x예요. 그럼 이 x를 구하는 방법은 2를 곱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이야? 12가 되겠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 계급의 도수는 전체 도수랑 상대 도수를 어떻게 했어? 자, 상대 도수는 전체 도수분의 그 계급의 도수였어요. 그래서 자, 여기는 전체 도수가 아닌 부분의 그 계급의 도수는 어떻게 알았어? 이 전체 도수와 상대 도수를 곱해버렸어요. 그죠? 이걸 x로 두면 이 x를 구하는 방법은 양쪽에 40을 곱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것을 자, 우리가 조금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은 외워주시면 한 번에 되고요. 만약에 외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왜냐면 상대 도수를 내가 어떻게 구하는지를 아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을 구하시오라고 표현을 했네요. 여기서 0.4가 제일 크잖아요. 그러면 4 이상, 4만 원 이상, 6만 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요건 이렇게 표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상대 도수까지를 쭉 체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한 거야? 통계를 한 거야. 통계의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 1학년 과정에서 통계가 나오고요. 그 다음 또 2학년 때는 확률이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3학년 때 다시 한번 통계가 나와서 1학년 때 배웠던 용어들이 또 다시 뿅 하고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하시고 계시면 아주 유리하실 거예요. 통계 파트는 다시 한번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게 왜 필요한지, 왜 나왔는지 그 이유를 아시면서 공부하시면 아주 연결이 잘 되실 겁니다. 오케이? 자, 오늘도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우리 다음에 2학년 과정, 3학년 과정에서도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